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받으신 분들께 중대한 소식이 있습니다. 이걸 잘못 사용하면 20만 원 받았다가 최대 2천만 원 벌금까지 낼 수 있다는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는 금융법무 분야에서 29년째 일하고 있는 이정호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지 그 이유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10년 전 일입니다. 당시 69세셨던 저희 큰아버지께서 정부 지원금을 받으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걸 현금으로 좀 바꿀 수는 없을까? 그러시면서 동네 상점 사장님께 부탁하셨던 거죠. 그때는 지금처럼 시스템이 엄격하지 않았어요. 뭐 이런 거 하나쯤이야 하는 분위기였거든요. 큰아버지도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하신 일이었어요. 그런데 8개월 뒤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무당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큰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하셨어요. 정호야, 큰아버지가 무슨 잘못을 한 것 같은데 내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니?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법무 분야에서 일하는 제가 가족의 이런 일을 미리 막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몰려왔거든요.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큰아버지는 받으신 돈 전액을 토해내셨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물어서 받은 돈보다 훨씬 많은 벌금을 내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몇 년간 다른 정부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되셨죠. 그때 큰아버지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가슴을 아프게 해요. 정호야, 우리 같은 늙은 사람들은 이런 걸 어디서 배우겠니? 누가 미리 알려주기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바로 그 순간 제가 다짐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도와드리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또다시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받으신 많은 분들이 큰아버지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카드로는 현금이 안 나오네? 어디 가서 현금으로 바꿀 수 없을까? 아는 사장님께 부탁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더 심각한 건 이번에는 처벌 수위가 10년 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아졌다는 점이에요. 정부에서 공식 발표한 처벌 내용을 보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최대 3년 징역에 2천만 원 벌금까지 가능하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스마트폰도 잘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란 말이야? 그냥 편하게 현금으로 바꿔서 쓰면 안 될까? 당연한 생각이십니다. 평생 현금으로 생활해 오셨는데 갑자기 카드로만 사용하라니 얼마나 당황스러우시겠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정부에서 전국 경찰서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첨단 기술로 실시간 감시하고 있어요. 혹시 나 정도야 뭐 어떻겠어 하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정말 위험한 발상이에요. 지금은 모든 거래가 디지털로 기록되고 추적되는 시대거든요. 그리고 사용법을 모르겠어서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디서 쓸 수 있는지, 뭘 살 수 있는지 정말 헷갈리시죠? 같은 가게인데 어떤 곳은 되고 어떤 곳은 안 되니까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29년간 쌓아온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들을 알려드렸어요. 오늘 제가 꼭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3가지예요. 첫째, 정부 처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둘째, 어떤 행위들이 위험한지. 셋째,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입니다. 특히 3번째가 핵심이에요. 올바른 방법만 알면 쿠폰 혜택은 모두 누리면서도 전혀 위험하지 않거든요. 게다가 동네 상권도 살리는 좋은 일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중에 병원비가 급해서 현금이 필요한데 자식들한테 부담 안 주고 싶어서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다 이해합니다. 저도 부모님 모시고 사는 입장이니까요. 하지만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평생 후회로 남을 수 있어요. 제 큰아버지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어르신들 입장에서 정말 쉽고 안전한 방법들만 골라서 설명드릴게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실 거예요. 특히 끝에 말씀드릴 점검표는 꼭 기억해두세요. 그것만 지키면 평생 안전하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들으실 정부 발표는 정말 충격적일 거예요. 설마 그 정도까지 하시겠지만 이미 현실이 되었어요. 경찰청에서 공식 발표한 단속 내용을 보시면 정말 심각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 심각함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어요.
경찰청에서 전국 모든 수사기관을 동원한 대대적인 단속 작전을 시작한다고 공식 선언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감이 오세요? 보통 중대한 경제범죄나 조직폭력배 단속에만 투입되는 특수수사팀이 이 쿠폰 문제에 집중되고 있다는 거예요. 더욱 무서운 사실은 이거예요. 불법으로 취득한 모든 금액을 끝까지 추적해서 사전에 동결시키겠다는 방침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통장이나 다른 재산까지 묶어버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울산에 거주하시는 75세 정문수 할아버지께서 며칠 전 저에게 전화하셨어요. 선생님, 동네 가게 주인이 그러는데 카드로 결제해 주시면 현금으로 바꿔드린다는데 해도 될까요? 그 순간 제가 깜짝 놀라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행위가 정부에서 가장 먼저 처벌하겠다고 한 범죄 행위거든요. 지금부터 정부에서 엄벌하겠다고 발표한 4가지 금지 행위들을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꼭 숙지해 주세요. 첫 번째는 허위 거래 행위입니다. 실제로는 상품을 구매하지도 않고 서비스를 이용하지도 않으면서 결제만 진행하는 거예요. 가령 20만 원짜리 음식을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주문한 것처럼 결제하고 업주가 그중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식이죠. 그럼 업주는 조금 이익 보고 나는 현금 받으니까 서로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이게 바로 허위 매출을 올리는 불법 행위거든요. 경상남도 창원에 사시는 71세 김옥순 할머니도 이런 제안을 받으셨어요. 할머니, 저희 카페에서 결제만 해주시면 80%는 현금으로 돌려드릴게요. 다행히 할머니가 저에게 먼저 문의해 주셔서 막을 수 있었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죠. 두 번째는 쿠폰 직거래 행위예요. 최근 각종 중고거래 플랫폼에 민생 쿠폰 20만 원을 17만 원에 팝니다. 같은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어르신들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어차피 나는 사용할 곳도 마땅치 않고 당장 현금이 필요한데 조금 할인해서라도 팔면 안 될까? 절대 안 됩니다. 이것 역시 명백한 불법이에요. 실제로 대구에 거주하시는 64세 어르신이 이런 피해를 당하셨어요. 급하게 손자 교육비가 필요해서 쿠폰을 인터넷에서 판매하려고 했는데 돈만 받고 연락이 두절된 사기범을 만나신 거죠. 결국 쿠폰도 활용 못하고 사기까지 당하는 이중 피해를 보셨어요. 세 번째는 타인 명의 사용 행위예요. 우리 아들한테 주면 안 될까? 며느리가 시장 볼 때 같이 가져가면 안 될까? 혈연관계라고 해도 안 됩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시는 78세 한말순 할머니가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어요. 선생님, 제가 몸이 불편해서 잘 외출을 못하는데 우리 며느리에게 카드를 맡겨도 될까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것도 법적으로는 위반이에요. 네 번째가 가장 교묘한 수법인데 업체와 공모해서 실제 구매액보다 부풀려서 결제하는 거예요. 진짜로는 8만 원어치만 구매했는데 20만 원어치 구매한 것처럼 하고 차액 12만 원은 현금으로 받는 방식이죠. 제주도의 한 마트 사장이 이런 제안을 했다더군요. 어르신들,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결제는 크게 하시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아가세요. 정말 위험한 유혹이죠. 그런데 이런 행위들을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아세요? 정말 끔찍해요. 우선 받으셨던 쿠폰 금액 전부를 반환해야 해요. 20만 원 받으셨으면 20만 원을, 43만 원 받으셨으면 43만 원을 그대로 돌려줘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자까지 추가로요. 그 다음에 추가 벌금이 부과돼요. 최고 2천만 원까지 가능해요. 받으신 쿠폰 금액의 수십 배에 달하는 금액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욱 심각한 건 구속까지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최대 3년까지 감옥살이를 할 수 있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아시죠? 소중한 가족들과 떨어져 감옥에서 지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아픈 부분은 앞으로 정부의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이에요. 기초연금이나 기타 복지 혜택들도 제한받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중에 에이, 그렇게까지 하겠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미 시작되었어요. 전국 각 지역 수사기관에서 수상한 거래들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거든요. 특히 인터넷상에서 쿠폰을 사고 파는 행위들은 인공지능 시스템이 24시간 내내 감시하고 있어요. 한 번 적발되면 끝장이에요.
강원도에 거주하시는 73세 어르신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평생 법 어기고 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런 일로 범죄자가 될 뻔했네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런 무서운 처벌들을 피하면서도 쿠폰의 혜택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다음에 설명드릴 내용이 바로 그 완벽한 해결책입니다. 그 완벽한 해결책을 지금부터 상세히 알려드리겠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29년간 현장에서 축적한 노하우들만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절대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쿠폰의 진짜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우리 동네의 소규모 상인분들을 돕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대기업이 운영하는 곳은 사용이 불가능하고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 어떻게 판단해요? 겉보기로는 구분이 안 되는데요. 정말 타당한 질문이에요. 똑같은 편의점이라도 어떤 곳은 가능하고 어떤 곳은 불가능하니까 혼란스러우시죠? 제가 확실한 판별법을 알려드릴게요. 절대 사용할 수 없는 곳들부터 명확히 구분해두세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의 대형 할인점은 당연히 불가능해요. 신세계, 롯데백화점 등의 백화점도 마찬가지고요. 코스트코나 이케아 같은 해외 대형 매장도 사용할 수 없어요. 인터넷 구매는 아예 포기하세요. 쿠팡, 11번가, 네이버 쇼핑, 각종 배달앱 모두 사용 불가예요. 집에서 편리하게 주문하고 싶은데 하시겠지만 위험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프랜차이즈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핵심은 연간 매출이 30억 원을 초과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같은 브랜드라도 큰 직영점은 불가능하고 작은 가맹점은 사용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디서 사용해야 할까요? 부산국제시장에서 35년간 건어물 장사를 하시는 조순덕 할머니 말씀을 들어보세요. 요즘 손님들이 이 카드로 많이 결제하시는데 정말 감사해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바로 전통시장이 가장 안전한 사용처예요. 채소, 과일, 생선, 정육, 반찬 등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시장 상인분들이 진심으로 고마워하세요. 광주 광산구에 거주하시는 77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소 이용하던 동네 마트에서 사용해봤는데 사장님이 얼마나 반가워하시던지요. 앞으로도 자주 와달라고 하시네요. 맞아요. 아파트 단지 내 소형 마트나 골목 상권의 동네 슈퍼는 대부분 사용 가능해요.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식당 이용도 좋은 선택이에요. 대전에서 45년간 설렁탕집을 운영하시는 김태호 사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르신들이 이 카드로 결제하시니까 젊은 고객들도 따라서 많이 오시네요. 정말 고마운 제도예요. 동네에서 오랫동안 장사하시는 개인 음식점들은 거의 모두 사용 가능해요. 중화요리점, 치킨 전문점, 분식점, 한식당 어디든 가셔서 맛있게 식사하세요. 인천의 78세 장미자 할머니는 단골 미용실에서 사용하셨어요. 원장님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현금만 받으셨는데 이제 카드 결제도 되니까 편하시다고 하시네요. 미용실, 세탁업소, 약국 등의 생활 서비스업도 대부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노하우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용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가장 쉬운 방법은 매장 입구나 계산대 주변의 안내 스티커를 확인하는 거예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 가능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으면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스티커가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직접 문의하세요. 여기서 소비 쿠폰 사용할 수 있나요? 정중하게 물어보시면 돼요. 사장님들도 이미 모두 알고 계시거든요.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81세 윤영수 할아버지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세요. 저는 단골 가게들에서만 써요. 평소 알고 지내는 사장님들께 미리 확인하고 가니까 마음 편해요. 정말 현명한 방법이에요. 단골 매장에서 사용하시면 사장님들도 감사해하시고 여러분도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혹시 그래도 확신이 서지 않으시면 카드회사 애플리케이션에서 조회하는 방법도 있어요. 각 카드회사마다 사용 가능 매장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앱 사용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전화로 문의하세요. 해당 지역 번호의 114를 누르시면 돼요. 서울이면 02에서 114, 부산이면 051에서 114 이런 방식으로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처 안내 부탁합니다. 하시면 친절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제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시는 74세 안정남 할머니는 이렇게 하세요. 저는 가족들과 함께 계획을 세워요. 누가 언제 어디서 얼마나 사용할지 미리 정해두니까 효율적이에요.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가족 회의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사용 계획을 세우세요. 울산의 72세 김동식 할아버지는 필수품 위주로 사용하세요. 식재료, 생활용품, 외식비 같은 평소 지출하던 항목들로만 써요. 억지로 무언가를 구매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연스러운 소비 패턴을 유지하는 게 가장 좋아요.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담배나 주류는 정부에서 자제를 권고했어요. 법적 금지는 아니지만 가능하면 다른 용도로 활용하시는 게 좋겠어요. 제주도에 거주하시는 76세 고금순 할머니가 이런 감동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이 카드 사용할 때마다 우리가 동네를 살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뿌듯해요. 상인분들도 고마워하시고요. 맞아요. 여러분의 소비가 누군가의 생계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실제 사용할 때 놓치기 쉬운 함정들이 몇 가지 더 있거든요. 그 함정들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어요. 이걸 놓치시면 지금까지 들으신 모든 내용이 무의미해질 수 있거든요. 먼저 가장 흔히 하시는 실수부터 말씀드릴게요. 편의점에서 사용하실 때인데요. 모든 편의점이 다 사용 가능한 건 아니에요. 창원에 거주하시는 63세 남기순 할머니가 이런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셨어요. 대형 병원에서 진료받고 나와서 병원 내 편의점에서 결제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은데 부끄러웠어요. 맞아요. 대형 의료기관이나 지하철역 내부 편의점들은 대부분 대형 프랜차이즈 직영점이라서 사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요. 주거지역에 있는 소규모 편의점들을 이용하세요. 두 번째 함정은 커피 전문점이에요. 강릉의 75세 박순자 할머니 경험을 들어보세요. 손녀와 함께 유명 커피 체인점에 가서 결제하려고 했는데 사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손녀 앞에서 민망했어요. 스타벅스나 이디야 같은 대형 브랜드는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동네 카페는 대부분 사용 가능해요. 세 번째 주의사항은 주유소예요. 전주의 73세 김수철 할아버지는 자동차에 연료를 넣으러 갔는데 일부 주유소에서는 제한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전에 확인하고 방문하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들에 답해드릴게요. 선생님, 가족 명의를 대신 사용해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혈연관계라도 다른 사람이 사용하면 불법이에요. 안산의 65세 조말자 할머니가 이런 문의를 하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시장 보러 갈 때 제 카드를 가져가면 안 되나요? 안 돼요.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가셔야 해요. 그럼 가족끼리 함께 가서 각자 결제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함께 가셔서 각자 본인 카드로 결제하시면 전혀 문제 없어요. 쿠폰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안 됩니다. 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 구매는 완전히 금지되어 있어요. 인터넷으로는 정말 하나도 안 되나요? 네, 완전히 불가능해요.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모두 사용할 수 없어요. 쿠폰 잔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사용하실 때마다 영수증에 잔액이 표시돼요. 카드회사 앱에서도 확인 가능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쿠폰을 더욱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포항의 77세 이순심 할머니는 평소 복용하시던 건강보조식품을 동네 약국에서 구매하세요. 오메가3나 비타민 같은 제품들 살 때 이 카드 사용하니까 정말 편리해요. 맞아요. 일동제약 하이뮨이나 종근당 락토핏 같은 브랜드 제품들도 동네 약국에서 쿠폰으로 구매하실 수 있어요. 목포의 80세 현봉철 할아버지는 겨울 대비를 미리 하세요. 전통시장에서 내복이나 방한용품 구매하는데 사용하니까 일석이조예요. 품질도 우수하고 가격도 합리적이고요. 건강식품 중에서는 홍삼이나 전통차 같은 제품들도 추천드려요. 정관장 제품들은 많은 전통시장과 동네 약국에서 취급하고 있어요. 이제 정말 중요한 최종 점검표를 말씀드릴게요. 사용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스티커 부착 여부,
사장님께 문의했는지 확실하지 않으면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결제할 때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카드를 맡기거나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안 됩니다. 영수증은 꼭 받아서 보관하세요.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어요. 수상한 제안을 받으면 절대 응하지 마세요. 결제만 도와주시면 현금을 드릴게요. 같은 말은 사기입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하세요. 각 지자체나 카드회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돼요. 여러분, 저는 오늘 29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중요한 정보를 전해드렸어요. 이 내용들만 제대로 지키시면 절대 문제없이 쿠폰 혜택을 누리실 수 있어요. 10년 전 제 큰아버지가 겪으신 그런 억울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부에서 어려운 시기에 이런 좋은 혜택을 주셨는데 잘못 사용해서 오히려 피해를 보시면 정말 안타깝잖아요. 천안의 82세 윤덕남 할머니가 지난주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동네 상인분들도 고마워하시고 저도 마음 편해요. 바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이 일을 하는 보람을 느껴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부탁 말씀드릴게요. 이 정보를 혼자만 아시지 마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특히 연세 많으신 부모님이나 친척분들께는 더욱 자세히 설명해 드리세요. 여러분이 오늘 들으신 내용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줄 수 있거든요. 우리 동네 할머니도 이런 걸 알아야 하는데 옆집 할아버지도 조심하셨으면 좋겠네. 이런 마음으로 많이 공유해 주세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답변해 드릴게요. 특히 우리 지역은 어떤가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같은 질문들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 방송에서 꼼꼼히 다뤄드리겠어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현명한 소비를 도와드릴 수 있는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게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쿠폰도 안전하게 잘 사용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